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직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 과정에서 이제 만나실 거예요. 당연히 뭐 서류 할 때는 별 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 회사를 가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의 분위기도 약간은 알 수도 있고, 이제 담당하는 사람을 하고 결국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 이 채용 과정에서, 이 회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내가 정말 원래부터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금 경영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저건 가지 말아야지. 이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약간 좀 주저하거나, 애매하다. 과연 내가 이걸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안 가는 게 맞나? 이런 정도 고민이 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좀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이직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솔직히 이제 기본 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 회사가 안정성은 어떤지, 성장성은 어떤지, 현재 매출 추이는 어떻고, 영업이익은 어떻고, 뭐 부채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최근에 호재는 뭔지, 악재는 뭔지, 뭐 그 외에 뭐 블라인드나 자플래닛 같은 거를 이제 들어가서 뭐 현직자든 뭐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현재 여기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지원 여부를. 뭐 그걸 지원을 할지 말지를 제가 이제 뭐 판단을 해서 드린다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당연히 뭐 숫자나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하셨고 회사를 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포지션에 어떤 포지션인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채용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한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 처우 협상을 해서 뭐 입사일까지 이제 확정이 되고, 실제 입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가는데도 최소한 정말 빨라봐야 뭐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빠르면 뭐 한 3주?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빠른 편이죠.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이 기간이, 예를 들면 서류 검토 기간이랑 면접 잡고, 면접 일정 잡고, 뭐, 최종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 기간이 한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냥 보험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 다른 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회사가 나쁘지 않고 마음에는 든다. 그러면 일단은 굳이 뭐 거부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험으로 갖고 있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이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데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채용 과정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 포지션이 과연 진짜 필요하냐라고 회사에서 다시 얘기가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포지션 중에 어떤 분 이제 좀 인사 쪽 이제 거의 말하는 이제 이사급 임원급 포지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추천했던 분이 이제 대표이사 면접까지 해서 합격이 됐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입사를 못했는데 이제 왜 못했냐?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이제 투자단에서 굳이 인사 쪽에 이렇게 연봉이 비싼 임원급을 뽑을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투자단의 이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입사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오래 끌었죠. 거의 한 최종 합격하고 거의 2달 가까이 끌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됐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크게 그렇게 좀 아쉬워는 하셨지만 뭐 실제 생활에 굉장히 타격이 있지는 않으셨기는 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채용 과정의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지션에 집중을 하고 가고 싶다고 해도 이 주변 환경에서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되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 검토를 했는데 지원하셨는데 원래 뭐 한 일주일에서 늦어도 열흘 안에는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뭐 담당자랑 그 채용을 직접 결정하는 담당자 서류 검토자가 뭐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쪽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 그 포지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고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면접 볼 때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 노쇼가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채용 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예전에 제 거래처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분한테서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오시더니 나 저 회사는 진짜 되도 안 간다.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이제 경력직 면접 같은 건 도착을 해서 뭐 채용팀이든 인사팀이든 이제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해 주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면접이어서 이제 1시 50분, 그러니까 1시 45분쯤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대뜸 하는 얘기가 솔직히 15분 전이 도착한 거면 엄청 일찍 도착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10분 전에는 도착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약간 타박성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니 2시 면접인데 왜 45분, 47분에 와가지고 나한테 일찍 전화를 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저 사람만의 문제니까 저 사람 한 명만 보고 이제 회사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좀 참았대요. 그래서 한 거의 10분을 기다린 거죠,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솔직히 핀트가 나간 거죠. 소위 말해서 빈정이 상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착을 했는데 솔직히 10분 기다리는 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이제 그런 말투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면접을 들어가서 면접을 이제 잘 봤대요. 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잘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딱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지금 이제 능력에 비해서 연봉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마 그 연봉 이상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뭐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한 거죠.
솔직히 인사팀이고 이 사람은 이제 영업 쪽인데 인사팀에서 영업에 있는 사람의 역량을 그냥 판단을 해서 모르겠어요. 사전에 뭐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좀 무례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죠.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을 겪게 되면 정남이가 진짜 뚝뚝 떨어지죠. 그런 데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열이면 열 굳이 가시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가실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는 저 인사팀 사람의 문제 아니냐. 아니죠. 그거는 이제 회사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이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오겠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보러 오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신뢰성이 좀 굉장히 다운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면접을 보면서 항상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면접관 자체가 좀 질문이 좀 무례한 경우들도 존재를 하니까. 근데 솔직히 뭐 이제 그런 부분이야 뭐 압박 면접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면접 전후로 해서 뭐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뭐 굉장히 기다리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은 도착했는데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한 35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셨나요? 면접은 봤는데 면접 15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붙었어요. 그쪽에서 같이 조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는 거기 가기 싫고 연봉을 한 40% 올려주면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자에 대한 좀 예의가 없는 회사들은 좀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앞에 이제 2명이 나왔는데 와, 그 한 명이 정말 세상 다 산 얼굴? 아니, 세상 다 산 얼굴이라기보다 모든 일을 혼자 한 듯한 진짜 극도의 피곤함을 얼굴에서 엄청나게 풍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그렇게 한숨을 쉬었대요. 하우 하면서.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불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서로 면접할 때는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한다고 그래도 약간 요 정도지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막 면접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아우 그냥 힘들다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 회사에. 그래서 너무 채용 과정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면접에서 지원자 입장에서 전혀 이제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회사를 가시는 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거르시라.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을 봤을 때도 좀 애매한 경우에는 거의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갈까 말까 했는데 이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를 기억을 하셨다. 근데 뭐 기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가시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상황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라고 해도 조금 피하시는 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존중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업 입장에서 직원은 당연히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부품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 거의 정설이잖아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맞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회사의 조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야기고
그 전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안에 들어가면 아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좀 거르신 회사로 판단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